예, 일부에서 보셨듯이 지하철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합니다.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꾸 좀 그 뒷머리가 땡기는데요. 조금 전에 나갔던 그 화면들도 뉴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찍어도 되는가 하는 걱정도 좀 들긴 듭니다. 사실 뉴스에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좀 자제하도록 하긴 하겠습니다. 그동안에 나온 법원 판결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. 오늘 팩트체크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필규 기자, 최근에 서울 북부지법이었죠. 예.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나와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예. 내용인가요? 예, 말씀하신 대로 또 그 판결도 있었고 그동안 나왔던 몇 번의 판결들이 이제 결과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면서요. 예. 인터넷에서는 이 도찰과 관련해서 이러면 유죄고 이러면 무죄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. 예. 또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짚어봤습니다. 예.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. 몸에 딱 붙는 스키니진이나 그리고 또 검은 스타킹 착용한 여성의 다리 사진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찍던 2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. 예. 자, 이 남성이 이랬습니다.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사진을 찍은 것뿐이다. 이렇게 항변을 했고 법원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. 자, 그러자 인터넷 등에서는 이제 뭐 스키니진 입은 거 찍으면은 무죄고 맨다리를 찍으면은 유죄구나.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겁니다. 예, 예. 근데 그 남성의 말을 그대로 믿고 판사가 무죄 판결 내려준 건 아니겠죠? 예, 그건 아닙니다. 판사도요. 판결에서 이제 뭐 믿기 힘든 변명이다. 그리고 또 이 남성의 뭐 성적 취향이 의심이 된다. 뭐 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. 도찰과 관련해서 일단 적용이 되는 법은요. 성폭력 특례법 14조입니다. 예. 어떤 내용이냐면요.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것을 처벌한다라는 내용인 건데요. 예. 그러니까 이 경우에 판사는 이 남성이 찍은 사진들이 어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고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한 예.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예.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법원에서 나왔던 판결들이 각각 좀 다른 모습, 다른 양상이었던 건데요. 예. 아무튼 이 사건과 이 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 뭐 스키니진은 문제가 없고 미니스커트는 안 된다 하는 식의 어떤 복장 기준이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. 예. 자,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요. 이 도찰 경우에 뭐 여러 장을 찍으면은 문제가 되지만 한 장 정도는 괜찮다 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. 뭐 한 장 정도는 실수로도 찍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봐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. 예,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판례 두 가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한 50대 남성이요, 마트와 공원, 뭐 버스를 돌아다니면서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도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 예. 올 초 법원에서는요, 범행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범행 예. 횟수를 언급을 한 거죠. 그래서 많이 찍은 게 범죄 혐의 입증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. 또 하지만 2008년에 또 다른 50대 남성이 마을버스 안에서 여고생의 치마와 허벅지를 도찰한 건에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단 한 장만으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. 그건 의도가 너무 명확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. 본 거겠죠. 자, 그러니까 그 의도성 등의 문제이지 뭐 장수가 적다고 봐주고 이런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. 예. 저희가 일부에 그 경찰이 지하철 내에서 이렇게 성추행하는 사람 혹은 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직접 검거하는 그런 현장을 보도를 해드렸는데 예. 근데 만일에 이제 스마트폰은 뭐 삭제도 금방 되잖아요. 예. 삭제해버려서 그 스마트폰에 없으면 그럼 그건 문제가 안 됩니까? 실제로 그렇게 저장이 돼 있지 않아서 수사를 하거나 또 어떤 판결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. 예. 자, 일단 도찰 행위가 명확했다 그러면 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. 예. 2009년 한 남성이 이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이제 치마 속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게 붙잡혔는데요. 예. 그 잡히는 과정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저장이 안 됐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1, 2심에서는 그냥 미수에 그쳤다고 봐서 무죄가 됐는데요. 예. 대법원에서는요. 기기상에 어차피 촬영 내용이 계속 머물러 있었고요. 또 행위가 확실했던 만큼 촬영죄가 적용이 된다, 해당이 된다 해서 앞서 무죄 판결을 뒤엎고 되돌리기도 했습니다. 예.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? 이런 경우에.
예, 뭐 스마트폰이 다른 나라 경우에도 급속도로 이제 보급이 되면서 같은 문제를 다 겪고 있습니다. 예. 일본의 경우에는요, 도찰 처벌과 관련한 법조항이 없고 지자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. 예. 자, 그 지자체별로 그래서 처벌도 다른데 지난해 후쿠오카에서 한 자위대 장교가 치마 속 몰카 촬영을 하다가 잡혔는데요. 겨우 60일 정직에 그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요, 지난해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한 남성이 재판정에 섰는데 아예 무죄가 났습니다. 주 대법원에서는요, 현행법상 나체 혹은 발라 상태의 사람을 도찰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. 해외에서도 좀 논란거리긴 하군요. 예.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판결이 엇갈리고 하니까 이게 뭐 찍어도 잘하면 뭐 운이 좋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.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저도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전문가들에게 많이 좀 물어봤습니다. 예. 자, 그랬더니 이제 성범죄 문제 전문가인 신진희 변호사는요, 법원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다.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지 사진 내용만 보는 게 아니다. 그랬으니까 언론에 부분적으로 나온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판단을 잘못했다가는 좀 큰 코 다칠 거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. 예. 자, 또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이 아니더라도요, 사진 찍힌 피해자가 민법상의 초상권 침해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측의 설명도 있었는데 이 예. 부분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여름이 다가오는데 의심받을 만한 일은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. 이렇게 보는 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. 예, 김필규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